주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분명 뉴스도 봤고 차트도 봤고 나름 근거도 있었는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많은 사람은 이걸 운이 없었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같은 장면을 겪는다면 그건 실수라기보다 구조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옛날 전쟁터에서는 성문을 열기 전에 먼저 성 안의 민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식량을 끊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끝없이 불안을 주입한 뒤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었죠. 주식시장도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차이는 칼과 화살 대신 호가창과 거래량과 뉴스가 쓰인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주 불편한 예측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겪은 많은 손실은 분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개인이 흔들리게 설계된 판 안에서 싸웠기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리시죠? 아니, 시장이 무슨 음모론도 아니고 누가 나 하나 잡겠다고 설계까지 하겠어?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개인을 감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은 훨씬 더 차갑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구조는 특정 개인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비슷한 위치에서 사고 비슷한 위치에서 겁을 먹고 비슷한 위치에서 포기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같은 함정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바닥에서 못 사고 누군가는 손절 직후 급등을 보고 멍해지고 누군가는 몇 달을 버티다 지쳐서 판 다음 그 종목이 날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겉으로는 각자 다른 실패처럼 보이지만 안쪽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공포에 밀려 던지거나 지루함에 지쳐 포기하거나 뒤늦은 희망에 취해 비싸게 사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바꿔보시죠. 정말 중요한 건 내일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라 지금 이 가격에서 누가 가장 유리한가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차트가 다르게 보입니다. 호가창은 더 이상 숫자판이 아니고 거래량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며 급락도 급등도 감정의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적이 담긴 움직임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가격만 봅니다. 하지만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쪽은 가격보다 먼저 구조를 봅니다. 어디에 매물이 쌓여 있는지, 어디에 손절이 몰려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개인들이 지쳐나갈지를 계산합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끼에 반응하는지만 아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왜 무서운가요? 개인 투자자는 좋은 기업을 골라도 좋은 뉴스보다 먼저 자기 심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종목은 바닥에서 가장 싸 보일 때가 아니라 가장 불안해 보일 때 물량이 넘어갑니다. 반대로 꼭대기에서는 가장 비싸 보일 때가 아니라 가장 안전해 보일 때 개인 자금이 몰려듭니다. 이 역설이 시장의 본질입니다. 싸 보일 때 못 사고 위험해 보여서 팔고 다 올랐을 때 안심하고 들어갑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보다 다루기 쉬운 상대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시 한국거래소와 여러 실증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중 하나는 단기 매매 빈도가 높을수록 개인 투자자의 성과는 급격히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통제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설계해둔 감정의 진재에 더 자주 노출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버튼을 많이 누를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끌려다닐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자동문 앞에서 서성일수록 문이 내 의지대로 열리는 게 아니라 센서에 더 자주 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큰 레벨로 연결됩니다. 개인의 손실은 단순히 한 사람 계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손절한 물량은 누군가의 유동성이 되고, 누군가가 지쳐서 던진 주식은 다른 쪽의 매집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공포는 누군가의 기회가 되고, 여러분의 조급함은 누군가의 평균 단가를 낮춰줍니다. 이쯤 되면 시장은 의견이 부딪히는 공간이 아니라 심리가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조금 냉소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감정은 시장에서 가장 꾸준히 공급되는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차트 기법 몇 개를 더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번 다른 종목에서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구조를 읽기 시작하면 적어도 당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익률 이전에 생존 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력이 정말로 시장을 움직이는 쪽이라면 왜 그냥 좋은 종목을 한 번에 쓸어 담고 바로 올려버리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시간을 끌고 개인이 지치기를 기다리고 종목을 일부러 재미없게 보이게 만들까요?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장의 잔혹한 메커니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수백억을 움직이는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1천만 원을 투자할 때는 간단합니다. 앱을 열고 시장가로 매수하면 바로 체결됩니다. 하지만 만약 1천억을 사야 한다면요. 같은 방식으로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에는 호가창이라는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호가창은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이 가격에 팔겠다는 매도 물량이 층층이 쌓여있는 대기열입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에 1000주, 5만 1000원에 2000주, 이런 식으로 가격마다 물량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1천억을 시장가로 한 번에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위에 쌓여있는 매도 물량을 전부 먹어치우며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5만 원, 5만 1000원, 5만 2000원, 계단식으로 가격이 밀려 올라가죠. 이 현상을 금융에서는 슬리피지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5만 원에 사고 싶었지만 내 주문 자체가 가격을 밀어 올려서 평균 매수가가 더 비싸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세력의 목표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순간 가격이 올라버리면 결국 자기 돈으로 자기 평균 단가를 올리는 꼴이 됩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자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큰 손은 절대로 한 번에 사지 않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합니다. 주가를 일정한 범위 안에 가둬놓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사모읍니다. 이 과정을 매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호수에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작은 물줄기로 오랜 시간 채워야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세력도 똑같습니다. 시장에 티를 내지 않으면서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물량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주가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대량의 매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쉽게 팔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더 사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이 종목을 매력 없는 주식으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관심이 사라지고 뉴스도 없고 커뮤니티에서도 언급이 끊기고 차트는 죽은 것처럼 횡보합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종목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물량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매매가 아닙니다. 수년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은 한 종목을 1년 이상 맷집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보다 은밀함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큰 자금이 이 움직임을 눈치채는 순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매집 단가가 올라가고 전체 수익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히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력은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가격을 억제하면서 관심을 차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매집이 완성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보통 왜 안 오르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력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절대 오르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 차이가 시장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개인은 상승을 기다리지만 세력은 상승을 지연시킵니다. 개인은 호재를 원하지만 세력은 무관심을 유지합니다. 개인은 빨리 결과를 원하지만 세력은 시간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동안 답답하다고 느꼈던 구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준비 구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은 물량을 완성하려면 결국 누군가는 싸게 던져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그 물량은 도대체 누가 던질까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장의 가장 잔혹한 심리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세력은 한 번에 살 수 없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매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 물량은 누가 던져주는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무 이유 없이 주식을 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손해를 확정짓는 행동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세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은 단순한 거래 공간이 아니라 심리를 움직이는 구조로 바뀝니다. 먼저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건 간다는 확신이 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안 오릅니다. 한 주,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뉴스도 없고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의심입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이거 죽은 종목 아닌가? 이 감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도는 정보보다 감정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사람은 언제 가장 쉽게 포기할까요? 큰 손실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세력은 일부러 종목을 지루하게 만듭니다. 가격을 올리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둬둡니다. 이걸 박스권, 횡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단번에 밀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결국 바위를 뚫습니다. 횡보는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장치가 더 추가됩니다. 거래량 감소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 버려진 주식, 이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종목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며 급등이 나옵니다. 이때 개인의 심리는 급격히 흔들립니다. 왜 나만 여기 있지? 저기 가면 돈 버는 것도 아닌가? 이게 바로 전환 포인트입니다. 결국 개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답이 없다고. 팔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이 순간 세력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 물량을 받아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특정 구간에서 개인 매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특히 횡보가 길어질수록 이탈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이건 인간 심리의 기본 구조입니다. 확실한 손실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체를 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세력은 급락보다 지루함을 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구조가 완성됩니다. 세력은 싸게 사야 하고 개인은 버티지 못하고 떠나야 합니다. 이 둘이 맞물리면서 물량 이동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차트 하지만 안에서는 소유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시장에는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팔 사람이 거의 사라집니다. 위쪽에 쌓여있던 매물대가 줄어들고 차트 위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마치 풍선에 달린 모래주머니가 하나씩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작은 힘으로도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세력의 매집은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승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을 완전히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 그 핵심 도구가 바로 다음 단계에서 등장하는 공포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오해를 깨야 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면 주가는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직관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 공식이 자주 깨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들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호재가 터졌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커뮤니티가 들끓고 유튜브에서 분석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동시에 몰려듭니다. 어떤 사람은 5,000원에 사고 누군가는 5,500원, 또 누군가는 6,000원에 삽니다. 가격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버틸 수 있는 시간도 전부 다릅니다. 이 순간 주식은 잘게 쪼개집니다. 원래는 큰손 몇십 명이 쥐고 있던 물량이 수천, 수만 개의 계좌로 분산됩니다. 시장에서는 이 상태를 주식이 무거워졌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무거워진 주식은 왜 못 오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팔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100억을 사면 하나의 팀입니다. 목표가가 오기 전까지는 물량을 안 내놓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100억을 나눠서 들고 있으면 수천 명의 판단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누군가는 10% 수익에 팔고, 누군가는 본전만 오면 탈출하고, 누군가는 버티다가 지쳐서 던집니다. 이게 어떤 구조를 만드냐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 물량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00원에 산 사람은 5,500원만 와도 만족하고 팔아버립니다. 겨우 탄력이 붙으려는 순간 단기 차익 매물이 튀어나옵니다.
6,000원에 도달하면 예전에 물렸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전이다. 이 순간 대량 매도가 쏟아집니다. 이게 바로 매물대입니다. 차트에서 잘 안 뚫리는 구간, 그게 단순한 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 쌓인 구간입니다. 여기에 신용, 미수까지 얹히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점에 매물이 터집니다. 이건 시장에 깔린 지뢰와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 지뢰가 하나씩 터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개인이 많아지면 주가는 스스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세력이 일부러 누르지 않아도 위로 갈 때마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많은 현상이 설명됩니다. 왜 개인이 사면 안 오른다?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시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가정해보죠. 1년 넘게 수백억을 들여서 조용히 물량을 모았습니다. 이제 올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를 보니 개미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각 가격마다 탈출하려는 매물이 대기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의 매도 물량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여러분은 그걸 비싼 가격에 다 받아줘야도 합니다. 이건 투자입니까? 아니면 손실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세력은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 올리지 않는다. 먼저 위에 있는 물량부터 정리한다. 이게 바로 상승 전에 반드시 벌어지는 과정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가는 단순히 사면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팔 사람이 사라져야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 많은 개인들을 어떻게 시장 밖으로 밀어낼 것인가? 그 답이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공포입니다. 이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왜 세력은 반드시 개미를 털어야 할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개인이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위로 갈 때마다 매물이 쏟아지고 세력은 그걸 계속 받아줘야 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세력은 결론을 내립니다. 올리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한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수백억을 들여 이 종목을 모았습니다. 이제 올릴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수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가격에 물려 있고 조금만 오르면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매도 물량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여러분은 그걸 전부 비싼 가격에 사줘야 합니다. 이건 수익이 아니라 자금 소모입니다. 그래서 세력은 아주 차갑게 판단합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못 간다. 먼저 개미를 내려보내야 한다. 이게 바로 개미 털기의 본질입니다. 많은 개인은 이걸 세력이 일부러 괴롭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효율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시장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비용과 구조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개인이 스스로 물량을 던지게 만들까? 강제로 뺏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세력은 직접 팔게 하지 않습니다. 일치 상황을 만들어서 개인이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시장은 거래가 아니라 심리게임으로 바뀝니다. 하나 중요한 개념을 짚고 가겠습니다.
유동성입니다.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싸게 살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항상 특정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개인이 손절 라인을 설정한 구간 혹은 지쳐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 이런 곳이 바로 유동성이 집중된 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만 건드리면 물량이 쏟아진다는 자리입니다. 세력은 이 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이건 감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알고리즘이 움직입니다. 실시간으로 호가창과 주문을 분석해서 어디에 매도 물량이 쌓여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정밀하게 건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세력은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큰 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가 무너집니다.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심리는 특정 가격에서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 순간 매도는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걸 통해 세력은 짧은 시간에 대량의 물량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은 왜 갑자기 떨어지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력은 이제 물량이 나온다 라고 봅니다. 같은 장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결국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력은 가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움직인다. 가격은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행동을 움직이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 바로 공포입니다. 이제 세력의 첫 번째 무기를 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 공포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보통 손절 라인을 정합니다.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 기준도 비슷합니다. 21선 전저점 박스 하단.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개인이 비슷한 위치에 손절을 걸어둡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특정 가격 아래에 매도 물량이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입니다. 그 가격만 살짝 깨면 매물이 자동으로 쏟아집니다. 이걸 유동성 풀이라고 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싸게 던지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은 타이밍을 노립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시간장 마감 직전 혹은 한산한 구간, 이때는 적은 돈으로도 가격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찍습니다. 지지선을 살짝 깨버립니다. 이걸 페이크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손절 주문이 자동으로 터지고 시장과 매도가 쏟아집니다. 그걸 본 다른 개인들도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던집니다. 공포는 전염됩니다. 짧은 시간에 매도 물량이 폭발합니다. 세력은 바로 그 아래에서 그 물량을 받아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하락은 정보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큰 악재라면 기관과 외국인이 먼저 빠져야 합니다. 그럼 거래량이 폭발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거래량은 오히려 평범하거나 줄어듭니다. 이건 누군가가 공포만 만든 하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차이를 못 보면 항상 같은 자리에서 털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강한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갭 하락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합니다. 뉴스도 없는데
가격만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반응은 거의 같습니다. 뭔가 터졌다. 확인할 시간도 없이 시장가로 던집니다. 이게 바로 패닉 세일입니다. 세력은 이 물량을 아주 편하게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후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다시 올립니다. 전날의 하락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구됩니다. 여기서 많은 개인이 경험합니다. 손절하자마자 상승.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손절 라인을 겨냥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숲속에서 사냥을 할 때 동물을 직접 쫓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고 길을 막고 결국 특정 방향으로 몰아넣습니다. 시장도 같습니다. 세력은 가격으로 개인을 특정 행동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매도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아무 문제 없는 종목이 갑자기 급락하는지, 왜 내가 판 직후에 다시 올라가는지, 이건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공포에도 안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티는 개인들입니다. 그럼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한 무기를 꺼냅니다. 근데 급락이 아니라 훨씬 잔인한 방식입니다. 지루함입니다. 공포에도 안 파는 개인이 있습니다. 지지선이 깨져도 버티고 급락이 와도 손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력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털어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지루함입니다. 주가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아주 좁은 범위 안에 가둬둡니다. 이걸 횡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인내심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더 못 견딜까요? 손실인가 아니면 정체인가? 많은 경우 정체입니다. 급락은 순간입니다.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보는 매일 반복됩니다. 희망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이건 심리를 천천히 깎아내립니다. 여기에 세력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거래량 감소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시장은 그 종목을 잊어버립니다. 호가창은 비어있고 체결도 거의 없습니다. 이때 개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끝난 종목이다. 그 순간 마지막 희망이 꺼집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는 다른 종목이 급등합니다. 뉴스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수익 인증이 올라옵니다. 이 대비가 핵심입니다. 내 종목은 멈춰 있고 세상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감정이 바뀝니다. 기다림, 의심, 조급함, 그리고 결국 결론이 나옵니다. 팔고 옮기자. 이게 세력이 원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구조가 작동합니다. 신용, 미수입니다. 이 자금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안 움직이면 이자만 나가고 결제일이 다가옵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입니다. 강제 매도. 세력은 이 타이밍까지 계산합니다. 일부러 안 올리고 결제일 근처에서 살짝 눌러 매물을 유도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흐름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시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팔 사람이 거의 사라집니다. 고점에 물렸던 매물 지쳐서 떠난 개인 강제로 정리된 신용 물량, 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차트 위는 점점 비워집니다. 이 상태를 비유하면 진공에 가깝습니다. 이제 작은 매수만으로도 가격이 쉽게 움직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세력이 기다리던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반대 상황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싸게 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력은 세 번째 무기를 꺼냅니다. 공포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탐욕입니다. 주가를 충분히 올려놓은 뒤 사람들이 안심할 때 뉴스가 터집니다. 호재가 쏟아집니다. 대형 계약 체결, 신사업 진출, 폭발적 성장 기대. 이 정보들이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집니다. 여기서 개인의 심리는 바뀝니다. 불안 화살표 확신, 이제는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고 싶어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호가창 아래에 큰 매수벽이 깔립니다. 누군가 받쳐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개인은 안심합니다. 이건 절대 안 떨어진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오려는 순간 그 매수벽은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진짜 주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옵니다. 상한가 혹은 급등,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개인은 확신합니다. 내일도 간다. 그리고 다음날 시초에 뛰어듭니다. 그 순간 세력은 물량을 던집니다. 가격은 급락하고 개인은 고점에 갇힙니다. 이게 바로 설거지입니다. 결국 구조는 단순합니다. 바닥에서는 공포로 빼앗고, 중간에서는 지루함으로 지치게 하고, 꼭대기에서는 탐욕으로 유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이 구조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답은 단 하나의 흔적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흔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흔적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뉴스는 만들 수 있습니다. 호가창은 속일 수 있습니다. 차트 모양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사고 팔았다는 기록, 거래량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세력의 발자국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라 지금 이 거래량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핵심은 단순합니다. 주가가 지지선을 깨고 급락합니다. 이때 거래량이 없다면 가짜 하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진짜 악재라면 큰 자금이 빠져야 하고, 그럼 거래량이 폭발해야 정상입니다. 조용한 하락은 누군가 공포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겠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많은 개인이 이때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세력이 물량을 넘기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급락 플러스 낮은 거래량은, 의심 급등 플러스 높은 거래량은, 경계, 이 공식 하나만으로도 당하는 횟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이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거래량은 확률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입니다. 실적이 무너졌는지, 재무가 흔들렸는지, 이 기본이 무너지면 그건 진짜 하락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멀쩡한데 거래량 없이 흔들린다면 그건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매수 구간이 등장합니다. 마치 거래량이 바닥 수준이고 주가는 좁은 범위에서 멈춰 있고 아무도 관심 없는 상태, 이 순간이 세력 입장에서는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라. 이건 감성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구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은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확신이 생긴 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력은 공포, 지루함, 탐욕을 먹고 산다. 그렇다면 개인의 전략도 명확합니다.
공포에서 팔지 않고 지루함에서 버티고 탐욕에서 추격하지 않는 것 말은 쉽지만 실전에서는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계좌가 빨간색일 때는 욕심이 생기고 파란색일 때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 감정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차트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특히 단기 매매는 본질적으로 마이너스 게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벌면 누군가는 잃습니다. 거기에 수수료까지 빠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단기 매매 개인의 90% 이상이 결국 손실을 본다는 결과가 반복됩니다.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단순해집니다. 그 링 위에서 싸우지 않는 것, 세력이 심리전을 벌이는 그 짧은 구간을 피하는 것, 그리고 더 긴 시간,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는 구간으로 시야를 옮기는 것, 이게 개인에게 유리한 위치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나는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이 질문의 답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는 쪽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급락에서 버티는 것도 어렵고 급등에서 참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력의 방식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여러분의 시선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차트에서 공포에 던지는 사람은 누구인지, 탐욕에 사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넘어온 겁니다. Where do you stand in this transition? The ones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ar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